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9일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물 거래 속보, 그러니까 장기 거래 계약이 안 되신 분들이죠. 요번에도 장기 거래 계약에 선정되신 분보다 탈락되신 분이 더 많으신데, 탈락되신 분들은 현물 시장에서 지금 거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장기 거래 계약 시장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 현물 거래 금액이 아리씨당 32,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력거래에서 거래 가격이 50원대 정도 나오다 보니까 아리씨랑 S&P랑 합한 현물 시장 금액이 지금 뭐 8만원 정도밖에 9만원이 미처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 거래 계약 금액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이래서 꽃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다른 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도 많으시죠. 태양광 사업을 그냥 하나의 투자처 정도로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2년 전에 준공을 받았는데 뭐 장기 거래 계약을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통화하신 분도 그러셨거든요. 2년 전에 2019년 5월에 사용점검사를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장기 거래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아리씨는 판매를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그것도 모아놨다가 한 번에 팔으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분들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미리 일정 주시면 상담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두 마디만 해보면 이 상대방 분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는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금방금방 알 수가 있는데, 지금 REC에 대해서 또는 S&P에 대해서 판매 금액에 대해서 기준이 안 잡혀 있으시면 되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잘 몰라요, 뭐 시공업체에서 다 해준다 그랬어요, 분양업체에서 다 해준다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태양광 산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올바른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돼야 사업자분들도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올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선택이 잘못되면 원인을 딴 데서 찾으시려고 하죠. 그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오늘 제가 REC 금액이 32,600원까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지금 6시에 오늘 현물 시장이 끝나고 나온 금액인데, 이게 어떡하지? S&P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3월 5일입니다. 현물 금액이 32,4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올 초죠,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 금액에 감당하실 수 있는지, 미니멈 금액에서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금액이 떨어지고 S&P가 떨어졌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요즘에 이제 부동산 이슈가 많다 보니까 오를 땐 한없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떨어질 땐 한없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 흐름은 오르락 내리락 했었거든요, 언제나. 태양광 산업에 대한 수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아주 기회라고 보고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아는 사업장님께서 통화를 하는데 1메가와트 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포기하려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사장님 그거는 가져가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REC 금액에 입찰에 선정이 된다라고 치면 입찰에 무조건 들어가서 1등급 15만원에 선정되신 분들은 기회를 잡은 거 아닙니까? 1메가짜리 1등급 15만 1천원에 선정이 되셨는데, 1등급 모듈, 그래 비싸니까 지금 450원대 얘기를 하니까 이거 공사하기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1메가짜리 사업 끝까지 계속 밀어보세요.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밀고 연장하고 한 1년까지 미룰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에까지 밀어서 모듈 가격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중국산 1등급 안 나오면 그럼 2등급 선정되신 분들은 아니면 1등급이라고 언제까지 1년이 지나서까지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기회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장에서 기회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너무 예측하지 못한 금액이라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왔고 REC 금액은 이렇게 폭락을 할 거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REC 정책 목표상 장기거래 계약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저는 조금 충격 완화, 쿠션 역할을 해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태양광 산업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올바른 산업이야. 이게 사업자가 잘못한 거 이런 얘기가 아니죠. 미처 예측하지 못한 시장들을 말씀드리고 그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갈 건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년 전부터 RPS가 시작하면서부터 RPS 시장의 정말 잘못된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끊임없이 매번 입찰 때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뀌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저한테 막 메일 보내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다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 더 많은 여론이 일어나서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근본적인 RPS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입찰에 왜 입찰 내역을 입찰 내역, 평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안타깝고 미처 모르고 들어와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요. 지금 맞습니다. 현물 금액이 32,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 이젠 다 죽어난다. S&P까지 폭락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늦어지면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다시 S&P가 올라가고 또 수그러들고 REC 시장 요번에 왜 투명하게 공개 안 하냐 RPS 탄소 인증 점수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두 개 문제를 협의를 해나가고 협상을 해나가고 하다 보면 또 기준이 바뀔 겁니다. 어제 신문기사 제가 올려놨던 것 중에 탄소 인증제 첫 거래 때문에 사업자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득을 한다.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오늘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관계기관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할 거다. 대책을 마련할 거다라는데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야 사업자들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협회나 이런 데 단체들에서 오라려면 시공업체들 들어가서 시공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겠죠.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산자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다. 하겠다. 12월 달에. 어떤 분들은 뭐 행정처분을 넣으려고 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다. 불합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거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각자가 각자의 방법, 누가 맞고 누군 틀렸다가 아니라 너는 왜 우리 이야기에 동참하지 않아? 그럼 넌 잘못됐어가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안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수익성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REC 현물 금액이 너무 떨어져서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 하고 찾다 보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32,400원인데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벌써 8개월, 10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이거는 예측을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고 120km, 130km, 140km 이상한 공사가 된 경우도 많고 2년, 3년 전에 REC 준공이 됐는데도 태양광발전소 준공이 됐는데도 아직도 장기거래 계약을 한 번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내 말만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 조금 더 찾아보시고 이게 정말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입김을 내고 의견을 개진을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쪽에만 와서 참여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으니까. 대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건 정말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분양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안 되는 걸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사업자분들이 조금씩 정보를 알아가시고 똑똑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철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지금 퇴근하기 전에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도 시장은 흔들리고 시장은 계속 변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분야는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장해 나가는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좌절만 하고 있느냐는 사실은 사업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나은 방법들로 바뀌어갈 수 있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짧게 영상 준비했고요.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합리적인 방안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한마디씩 조금씩 댓글로라도 의견 참여해 주십시오. 누군가들은 그거를 보고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수익성 분석으로 아마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